와튜브, 이 시간에는 한반도 통일 이후 러시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강대국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은 베이징 조약으로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주었습니다. 즉 중국은 동해로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중국은 국토 대비 해안선이 짧은 나라가 됐으며 동해는 중국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만날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한국,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두고 으르렁대고 있지만 실효 지배는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사할린 섬을 내신 자국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쿠릴열도 이투르프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비행사단 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릴열도 이투르프 섬에 비행사단이 건설된다면 일본은 머리 위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유사시에 육상 개입이 가능한데요. 러시아 하산 지역과 국경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남하 정책을 펴 부산항까지 내려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반부동항인데요. 혹한 추위에는 얼어붙어 완전한 부동항이라고 말하기에는 힘듭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최소 북한 나진항까지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또한 나진항 개발 전용권을 확보하고 나진항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베이징 조약 이전처럼 한국 동해에 진출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일 이후 한국 동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이 됩니다. 현재 한국군 실력과 화력으로는 중국 러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실례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동해 카리지를 무단 침범했습니다. 다른 나라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만약 한국에 미군이 없고 바로 한반도를 폭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같은 날 중국도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사드 배치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드 레이더 범위가 러시아 동남부 지역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한반도 미군 철수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통일 이후에는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 이후에도 공산주의 강대국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나라는 유엔서와 미군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며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맺은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상 쌍둥이입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일본이 미워도 일본과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피지배 국가였지만 현재는 같은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군이 함께 주둔하며 한반도 유사시에 공산주의 국가 편을 들 수 없기에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마찰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은 아직 러시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 1937년 소련은 지금의 연해주와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고려인 강제 이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같은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유엔서와 주한미군,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와튜브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